바야흐로 김장철인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앗간인데요. 진짜 맵네요. 재채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20대 장훈 씨. 그런데 최근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 제가 이런 걸 당할 줄도 몰랐어요. 제 덩치에 저 운동도 하고 그래서 100kg도 없는데 제가 이런 걸 당할 줄이야.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9일 늦은 오후. 정신없이 바쁜 방앗간에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나이대는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여성분이 들어와서 고추 하네요, 맵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이 마주치자 대뜸 매운 고추를 찾은 뒤 가게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는 의문의 여성.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는 손님의 모습은 가게 안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도 계속 그냥 대답만 없이 그냥 휙 돌기는 휙 돌고. 고추를 받는 장훈 씨를 지켜보던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한 건 순식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쪽에서 갑자기 불쑥 손 넣어서 이렇게 꽉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다다다 떨었거든요. 이래갖고 뭐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 그냥 머릿속 하얘져요. 그 뒤로도 그녀는 한 차례 더 추행을 이어갔는데요.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스쳤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쭉 옮겨졌거든요. 결국 장훈 씨는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분리된 가해자의 정체는 47살의 최 씨였는데요.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그날 최 씨의 행적을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분 낯이 익으신지? 예. 어떻게 하세요? 제 손님이신데 맨날 저 하늘이하고 네. 오실 때 같이 나오시거든요. 사건 당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렀다는 최 씨. 그녀는 남편과 함께였는데요. 패턴 푼다고 그때가 2시간 안에 계셨거든요. 맨날 쓰는 핸드폰 패턴을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느낌상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부러 남편분 모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 제가 받기에는 평상시에 오셔갖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웃고 말씀 별로 없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와가 좀 짜증도 내시고 화도 내시고. 휴대전화 상자를 집어 던지는가 하면 평소와 달리 남편에게 화를 내곤 가게를 뛰쳐나왔다는 최 씨. 그녀가 장훈 씨의 방앗간을 찾은 건 40여 분 뒤였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사건 한 달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11월 2일이었어요. 거의 한 달 지난 정도죠. 제가 또 일을 하고 있다가 쭉 보니까 마스크 쓴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겠구나 딱 생각을 했어요. 이렇다 할 사과에 말 한마디 없이 장훈 씨를 지켜보다가 바나나와 비타민 음료를 놓고 갔다는 최 씨. 그녀의 방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다시 찾아온 최 씨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분은 아드님이세요? 그러고 네,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하니까 뒤에 여자분 나오시더라고요. 장훈 씨는 이번에야말로 그가 묻고 싶었던 얘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봐주세요, 봐주세요. 남편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안 봐드려요. 제가 뭐 돈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 없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 2천만 원 있으세요? 제가 2천만 원 주시면 합의할게요. 그랬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모습이 괘씸해 일부러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는 장훈 씨. 하지만 얼마 뒤 날아든 문자는 더욱 그와 어머니를 분통 터지게 했답니다. 이해를 했어. 해결할 방법을 자기는 하네 놓쳐버렸어, 그죠? 별일 다 했어, 진짜.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해요. 남편도 있으시고 애도 있고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저한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녀를 직접 만나 대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아이템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래, 내 이름 아니래. 그내 이름 안 내 동생 이름이래. 네? 자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최 씨. 그럼에도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는데요.
근데 10월달에 기름빵에서 그 왜 사장님 중요 부위 만지셨잖아요. 아 그거?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만지는 기억은 나는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만지셨죠? 아니요. 고춧가루 만졌어요. 우린 최 씨에게 그날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선생님 맞죠? 아니라 근데 아닌데. 머리 스타일이랑 딱 맞는데? 선생님 맞는데? 아니라 그냥 아니라. 그래 그 이거 아니 요새 카메라가 좋긴 좋아요 그죠? 분명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아니라고 잡아대는 최 씨. 왜 가신 거예요 여기? 그냥 우리 고추가 있어가지고 가루 빠슬라고 갔더만은 보니까 기억나요? 이거 안 나요. 약 먹고 있다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라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때문에 약 먹고 있어요. 약 먹고. 그녀는 사건 이후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무슨 약 드세요? 이거 혈압약? 그 전에 이거 간절해서 이거 쓰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관절약이었습니다. 남편분이랑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했지요. 남편 오거든 물어보세요. 잘 알아요. 내가 얘기 다 했거든요. 나 머리 또 머리 아플라케 약 먹어야 돼요. 혈압 올라케 혈압. 끝내 머리가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작진을 내쫓은 최 씨. 그녀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편의점에도 여러 번 막 왔었는데 안 좋을 때는 막 물건 들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이정은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또 가져나오고 이런다 하더라고. 최 씨가 마을에서도 수차례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이 여성분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 왜 잘못했어? 난 훔쳤어. 최 씨에 대해 묻기가 무섭게 되레 안부를 묻는 식당 사장.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을 더 했었는데 우리 집에 군것증에 손을 댄 걸 내가 잡았거든. 돈이 없는 애도 아니야. 돈도 있어. 지가 말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이게 정신 간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걔를 다 아는데 왜? 그 사람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최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은 왜 아내를 챙기지 않을까? 그 남편분이랑도 사이가 좋으신가요? 사이 나쁠 거는 없어. 그 집에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저씨랑 둘이. 그 아저씨가 피하는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아프면 폭력적이야. 남편조차 최 씨를 통제하지 못한답니다. 우린 최 씨가 집을 비운 시각 남편 김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진짜. 내가 머리 아프지 머리도 아프고 막 지금도 막 이상해. 양머리카락 스스로 챙기고 일어나니. 그 혹시 병원에서 병명은 뭐래요? 그게 뭐 정신분열증이. 얼마 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최 씨. 하지만 남편과 지내는 동안 증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이 주된 증상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인 내용들이 아마 그 망상과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죠. 본인도 이런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지만 증상으로 인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꾸준하게 치료를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최 씨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해당 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과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범행 당시 최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법의 심판대에서 가려질 거라 말합니다. 기본적인 강제추행에서의 권고하는 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이제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부분이 검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뭐 평소에 이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행위 시에 이게 지금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이 상태였느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린 그간의 취재 내용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저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좀 정신질환 갖고 있기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트라우마는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좀 명백하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사실 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범죄는 범죄고 사과를 계속 하려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만 하니까 죄책감으로 뉘우치고 그냥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받지 못해 아직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장훈 씨. 그렇다면 최 씨의 남편은 어떤 입장일까? 피해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뭔가 진짜 좀 미안 마음 그렇지. 걱정한 마음 그렇지. 다 탱기 가지고 안 아프지. 최 씨의 병은 분명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닐 텐데요. 변명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는 것. 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은 아마도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